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살 빼고 싶으세요? 그럼 잠부터 신경 쓰세요. 음식이나 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살을 빼기 위한 방법으로 수면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미 의학적으로 다 발표되었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은 이걸 실천해서 살을 빼면 되는 겁니다. 살 빼는데 잠이 관련이 있나?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게 뭐 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뭐냐면 수면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는 수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몸이 살이 찌는 쪽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바뀝니다. 호르몬 중에 식욕을 돋구는 호르몬이 있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식욕이 생기거나 식욕이 없어지거나 한다는 거예요. 호르몬에 의해서. 내가 살은 빼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걸 못 참겠어. 그런 의지가 약해. 그러면 이 호르몬을 통해서 나의 식욕을 억제하면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게 식욕을 돋구거나 억제하는 호르몬이 잠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살 빼고 싶은 분만 끝까지 보세요. 10분도 집중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포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분명히 도움됩니다. 어차피 정보는 세상에 넘치고 넘쳐요. 정보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을 안 해서 문제지. 첫 번째,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죠?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자꾸 뭔가 먹고 싶어. 특히 밤만 되면 맵고 단 게 미친 듯이 땡깁니다. 이걸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잠이 부족해지면 몸은 배고픔을 느끼도록 설계가 바뀝니다. 실제로 배가 고픈 게 아닌데 배가 고픈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이건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죠. 신체의 반응입니다. 아까 호르몬을 이야기했죠. 우리 몸에는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컨트롤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렙틴은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잠이 부족해지면 배부름을 알려주는 렙틴이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느끼죠? 나는 배부르지 않다. 그리고 동시에 배고픔을 알려주는 그렐린은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느끼죠? 나는 배고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잠이 부족해지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잠을 자야 되는데, 그리고 깊이 있게 좋은 잠을 자야 되는데 스마트폰 하느라, 게임하느라, 넷플릭스 보느라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결국 쓰러져서 4-5시간 자고 아침에 학교나 회사 가야 해서 억지로라도 일어나야 되니까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내 식욕이 나를 지배하고 계속 먹게 만들어서, 왜? 배부름을 못 느끼고 배고픔은 계속 느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몸은 나에게 계속 먹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참는 건 정말 어렵죠. 저녁을 먹고도 야식을 시키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인슐린입니다. 혈액 속의 당을 간이나 근육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정상 수면 상태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상승하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그 신호로 인해서 근육과 간이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사용되면 뭐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는요, 같은 음식을 먹고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신호를 안 지키는 거예요.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멈춰야 되는데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포도당이 근육으로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신호를 주는데도. 그러면 남은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먹은 양은 똑같은데 인슐린의 저항성으로 인해서 에너지 사용해서 지방 저장으로 처리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이 부족하면 몸이 당을 처리하는 능력,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쓸지 지방으로 저장할지 결정하는 호르몬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당이 에너지로 다 쓰이지 않고 일부는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먹는 건 똑같은데 살이 찐다? 뱃살이 나온다? 이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같은 양의 음식도 살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코르티솔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라는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코르티솔 분비가 높아지겠죠. 이게 만성적으로 바뀌면, 높아진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몸이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전쟁이 나면 식량을 아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코르티솔 분비가 높아지면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복부 지방 세포가 가장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복부 쪽에 저장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먹은 건 똑같은데 몸이 저장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체중은 안 늘었는데 허리 둘레만 증가한 이유가 이겁니다. 상체 복부 위주로 살이 쪄요. 결론은 잠을 못 자면 몸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지방을 쌓아둡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의지나 식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렙틴, 그렐린, 인슐린, 코르티솔,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잠은 컨트롤할 수 있죠. 잠이 이렇게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호르몬의 변화만 봐도 뼈저리게 알 수 있죠. 마지막은 아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일상의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 호르몬 신경계가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돼요. 우리 스마트폰 절전 모드 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활동량이 감소합니다. 덜 걷고 덜 서 있고 덜 움직이는 거죠. 그 귀찮음을 이기지 못해요. 걷기 대신 킥보드를 선택하고 계단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선택하고 장보기 대신 배달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 저하된 것입니다. 피곤하면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해요. 뇌는 움직임 자체가 비용을 소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앉아서 배달시키는 건 즉시 만족이 되니까 덜 움직이는 선택을 합리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공감되죠? 운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 움직임은 하루 에너지 소비의 20에서 40%를 차지하는데 수면이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부족하면 일상 활동량이 10%에서 20% 감소하고 이건 하루 200에서 400칼로리 소비가 감소하는 건데 밥 반 공기를 매일 더 먹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한마디로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에너지 소비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점점 살이 찌는 겁니다. 몸은 거짓말 안 합니다. 살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덜 움직여서 찌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지. 이거는 회복이지 우리 몸을 리셋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리셋이 필요해요. 리셋을 해야 호르몬이 바뀌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야식만 끊으면 되지. 야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야식을 먹게 만드는 건 호르몬이고 호르몬의 원인은 잠 부족,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수면의 질을 올리는 겁니다. 첫 번째, 수면 시간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30분만 늘리세요. 조금씩 늘려서 매일 꾸준히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거예요. 둘째, 잠자는 시각과 기상 시각을 정해놓으세요. 이게 수면의 리듬을 잡는 핵심입니다. 알람 맞추면 되죠. 셋째, 카페인은 안 끊어도 되는데 먹는 시간만 조절하세요. 잠자기 전 3시간 안에는 되도록 먹지 마세요. 넷째, 자기 전 영상 보는 거 줄이세요. 이게 가장 우리 잠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적어도 2시간 전부터는 보지 마세요. 어렵죠? 책 읽으세요. 다섯째, 체온을 내려야 잠이 깊어집니다. 너무 덥게 자지 마세요. 적당히 시원하게 자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자주 깨는 이유를 제거하세요. 빛, 소음, 온도, 습도, 그리고 몸이 불편한 거, 잠자리 환경을 최적화시키세요. 저도 알아요. 저도 잠 부족할 때 많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어서 자기 방에서 자다가 안방으로 넘어오면 그때 깰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더 잘 자려고 신경을 씁니다. 살찌는 것도 그렇지만 하루 컨디션이 잠으로 결정되니까. 이거 모르고 당하는 거랑 알고도 안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살은 운동으로 빼면 가장 좋죠. 당연한 말입니다. 건강해지기도 하고 활력도 생기고요. 근데 잠이 무너지면 운동도 하기 싫어지고 음식 조절도 안 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잠을 먼저 바로잡고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잠이 무너지면 다이어트는 시작도 어렵습니다. 오늘 한 줄 요약입니다. 잠 부족은 몸을 살찌는 방향으로 세팅합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보셨듯이 살 빼고 싶으면 환경 탓하지 말고 자신의 수면부터 정말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특히 침대에서 누워서 스마트폰 하는 거, 넷플릭스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아닙니다. 잠자기 직전에 하면 자려고 누워서 눈을 감고 있어도 뇌는 각성 중이라 잠에 들기도 어렵지만 이러면 깊이 자지도 못해요.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안 해야 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각 정해놓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깊게 잠을 주무세요. 살 빼려면 이것부터 하세요.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려요. 자기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니까 매트리스 좀 바꿔줘.